서울에는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내내 얼어 있었던 상암에도 이 비와 함께 봄은 다시 오고 있는 걸까요? 지난해 왕관을 썼던 울산 호랑이들이 상암에서 지금 서울의 계절을 묻습니다. 서울의 계절을 묻습니다. 진짜 니네가 봄 맞냐? 이거. 예. 또 서울한테 울산이 또 굉장히 큰 고비니까. 너네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시험해 줄게. 약간 이런 멘트잖아요. 또 그 실험은 최철원이 정확히 해줬죠. 너네 아직 겨울이야 이러면서. 차가워. 차가운 거 보니까 수능 보는 겨울인 것 같다. 여기 너무 추웠어. 불수능급 킬링 지문. 나 그거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날. 꼬을 데가 없어서 거기서 꼬아버리는. 그렇게 항상 해설위원분들의 페이스에 맞춰주시는 캐스터님이신데 예. 또 이제 소준일 캐스터님이 마냥 이제 묻히지는 않는 정말 멋들어진 오프닝 멘트와 엔딩 멘트로 K리그를 사랑하시는 많은 팬들한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신 게 이거예요. 멘트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경적으로도 좀 좋아진 게 올 시즌 스카이 스포츠의 중계 방송이 그 스탠딩 오프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계하면 느끼는 그 그렇죠. 캐스터랑 해설이랑 마이크 잡고 하는 그 딱 경기 시작하자마자 캐스터랑 해설위원이 카메라 가득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 딱 잡고 뭐 오늘 경기는 뭐 서울대 되게 딱딱한 뭐 이런 경기 뭐 해주는 그런 오프닝이 올 시즌부터 사라지고 대신에 이제 오프닝 화면을 흘려주면서 전경이라든지 서포터분들 이제 뭐 응원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흘려주면서 시간을 좀 주고 자연스럽게 중계석에서 바로 받는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한 10초 정도의 그런 여유 시간이 생겨가지고 그 시간에 뭔가 좀 의미 있는 오프닝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작년에 이제 오프닝 같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하면서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걸 보니까 이런 멘트의 힘 같은 것들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 원래는 제가 그 오프닝을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되게 무미건조하게 했었거든요. 뭐 역동과 감독 하나원 K리그 1 2023 뭐 몇 라운드 경기 뭐 이런 식으로만 바로 문을 열어버렸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밋밋하고 기대감이 안 드니까 저희 같은 마이크를 잡는 사람의 의무는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채널을 돌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 오늘 경기 진짜 재밌을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해주는 장치가 필요한 건데 맞죠. 그게 오프닝 한마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걸 최근에 좀 많이 느껴요. 그죠. 확실히. 예. 그래서 원래 이런 오프닝 멘트, 멋들어진 오프닝 멘트는 주로 이제 야구의 산물이었잖아요. 국내 야구의 산물이었고 또 이제 자사 원래 소속됐던 KBS의 또 많은 캐스터분들이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혹시 그런 걸로 또 많이 영향을 받으셨는지? 있죠. 그러니까 저희 KBSN에서 일했을 때 이제 권상욱 선배가 굉장히 유명하시죠. 뭐 지금도 오프닝 장인으로 또 유명하신데 성욱 선배가 오프닝을 진짜 멋있게 쓰는 걸로 유명했으니까 옆에서 그런 거를 보고 영향을 당연히 받았었고 그리고 알럿 베이스볼을 제가 11년 동안 했었거든요. 이제 올해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할 때 이제 경기에 들어갈 때 뭐 예를 들어서 LG 대 두산 경기 뭐 이런 거를 들어갈 때 대진이 나오면 한 10초 정도 시간이 역시 또 주어져요. 다음 날 경기에 대한. 아니요. 내가 하이라이트를 할 이 경기에 대한 10초 정도의 대진이 뜹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이 경기는 요렇게 재밌을 거니까 우리 하이라이트 봐주세요 하면서 마케팅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때 한 2줄, 3줄 정도의 오프닝을 쓰는 연습을 제가 자연스럽게 10년 넘게 하게 된 거죠. 그게 K리그 중계 방송을 하면서 좀 분명히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초석이 생각해요. 되었네요. 확실히 도움됐어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뭐 소준이 캐스터님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게 그런 멋들어진 멘트라서 그런 거에 대해 많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오프닝 멘트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준비해왔고 그리고 그 뭐 이제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은 원래 이제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소준일 캐스터님이 중계하시는 날에는 이제 소준일 캐스터의 오늘 오프닝 멘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이제 하이라이트 클립으로 따서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저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좀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페이가 많다거나 엄청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반응을 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구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줄 때 그런 좀 뽕에 차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이 있을 때는 더욱더 힘내서 좀 일을 하게 되죠. 지금 실시간 캐스터님 나무위키가 수정 중이라고 논란 막 이런 거 없죠? 스포츠 캐스터가 된 이유는 위닝 11이 좋아서 뭐
한때 롯데 자이언츠의 열렬한 팬이었지만 뭐 지금은 그냥 빨리 끝내주는 팀이 좋다. 저건 팩트니까 수정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풍족해- 신경 써서 이제 예. 편집을 해주시고 계세요. 아, 지금.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풍족해지겠네요. 아, 예, 저 뭐 지금 그 카테고리가 3개가 있잖아요. 3개로는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나중에는 이제 본격 아. 한번 각 잡고 저희가 네. 불러드리면 네. 소준이 캐스터님 일대기를 한번 그렇죠. 읊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훌륭합니다. 네. 그 약간 그 멘트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사실 저는 이제 스포츠를 한 3-4개 정도를 봤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스터님은 약간 전용준 캐스터님. 아, 예, 예, 제가 예. 약간 옛날부터 좀 K리그에 불만 아닌 불만? 사실 큰 불만이긴 했었는데 경기가 되게 무미건조하게 시작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운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라운드가 왜 재밌는 경기인지 이 라운드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근데 그거는 그냥 경기 시작하기 전에 아래 그 하단 그 자막으로 뭐 오늘의 키포인트 약간 요 정도로만 끝났는데 그거를 이제 말로써 멘트로써 이제 저희에게 이제 귀로 들려주신 분은 이제 소준일 캐스터님하고 이제 배성재 캐스터님은 이제 그렇게 많은 중계를 안 하셨으니까 그 두 분이 거의 유의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캐스터님이 그렇게 많은 멘트를 그러니까 좋은 멘트 또 맞들어진 멘트를 해주시면은 분명 많은 분들이 K리그에 직관을 한번 오시고 또 그 경기가 더 주목받는 매치가 되고 또 스토리는 또 그걸 방점을 찍을 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의 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감사한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K리그 팬들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커뮤니티에 오늘의 소준일 캐스터님 오프닝 멘트 이렇게 관심을 감사하게도 가져주시는 매번 따주시는 그 분들이 그러니까 계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제 노력들이 작은 노력들이 한 분이라도 더 K리그를 시청하게 만들고 K리그가 재밌으니까 다음엔 내가 직관을 가봐야지. 직관 오니까 이렇게 재밌네. 다음에도 또 와야지 하면서 경기장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다면 저는 그걸로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없는 거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경기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쁘게 플레이팅을 할까? 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플레이팅. 좀 MSG를 조금이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칠수 브랜딩을 있을까? 할까?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감동받아서 또 하는 눈물 흘리고 있는데요. 육수 흘리는 거 아니에요? 여튼 육수 그런 노력을 좀 해야 저희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좀 우리가 일을 하는 일터가 좀 더 풍성해지고 다채로워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안녕 듣고 있는데 이런 자규적인 장치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방송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방송은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방송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90년대 심파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조금만 추가를 하고 조금만 좀 재배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잘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또 감정 과잉을 좀 배척하는 또 네. 그런 시대라서 좀 네. 되게 밋밋하면서도 잔잔한 여운을 주는 약간 좀 관조적이면서도 그런 거를 굉장히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또 그 예. 감성에 소준일 캐스터님이 딱 잘 저격하시는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준일 캐스터님의 오프닝 멘트, 뭐 엔딩 멘트를 몇 네. 가지 이제 긁어와 봤는데 나 그 전에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 네. 방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K리그 이제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응원하니까 생각난 건데 사실 이 가장 많이 팬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직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현장음을 가장 많이 들으시는 직업군 중에 하나시잖아요. 예. 뭐 해설위원 분들도 계시고 뭐 방송 스태프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사실 그 개주 그 팬들 중에 좀 큰 논제 중에 하나가 누가 응원을 가장 잘하는가. 요거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응원상 네, 개축 응원도를. 개축 응원도를 네. 야 이거 어렵다. 네. 저는 머릿속으로 한 팀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요? 어디요? 먼저 그러면 살짝 세분화를 해볼까? 가장 목소리가 큰 팀.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커서 목소리가 큰 것도 있는데 개개인의 전투력이 높아서 목소리가 큰 것도 있고. 분석이 굉장히 철저하시죠. 저희가 원하던 포인트였습니다. 네. 와. 개개인의 목청이 제일 큰 팀 인천. 저랑 생각이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저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올해 제가 그 춘천 원정 인천이 갔을 때 네. 강원대 인천 경기 그냥 놀러 갔었거든요. 네네. 인천 팬분들이 나르샤 분들 씹어 먹더라고요. 또 이제 그 바다 사나이들의 그 걸걸한 목소리가 아니
인천 응원 소리밖에 안 들려. 이게 어떻게 된 게? 너무 전투력이 쩔어가지고 그때 놀랬어요 사실. 또 평일 저녁에 이제 숭이 경기장을 가서 보잖아요. 네. 또 경기장 설계가 되게 뭐라 그러지? 그 소리가 뒤를 치고 딱 네. 나가게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뚫려 있으니까. 울려요 이게. 네, 그래서 되게 압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인천 네. 사실 그렇게 코어에 많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닌데 저기 꽉 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개개인의 전투력 자체를 인천이 가장 강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인정. 인천 그렇다면 이제 덩어리가 큰 팀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볼륨이 큰 팀. 볼륨이 큰 팀. 마스터 볼륨이 큰 팀. 마스터 볼륨이 큰 팀. 이것도 여러 군데인데. 서울은 뺍시다. 서울은 제가 보기엔 네. 조금 객관적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제 넣었을 때 안 고르시면 또 네. 이제 실망하시는 북측강자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니, 논란을. 서울이 그리고 그렇게 혼 목소리가 아주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아마 또 실시가 남을 게 추가되고 있을 겁니다. 인천 팬들 개개인의 전투력을 칭찬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리스펙하거든요. 인천 팬분들. 마스터 볼륨이 가장 큰 팀은 어딜까요? 마스터 볼륨이 제일 큰 팀. 그러니까 중계를 하시면서도 약간 압도됐다. 뭐야 딱 보면은 그 팀 이렇게 에, 팬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맨날 싸워요. 누가 응원을 잘하네, 누가 목소리가 크네, 너네는 안 되네, 누군 거의 되네. 수련회예요, 거의. 이거는 하나의 전제를 달아둘게요. 네, 경기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계석이 정중앙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에는 반대편에 있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예를 들어서 빅버드 같은 경우에는 원정석에 좀 더 가깝게 있어요. 네. 중계석이. 그러다 보니까 프렌테 트리콜로들의 실제 마스터 볼륨보다 중계석에서 듣는 마스터 볼륨이 조금 작습니다. 이게 그런 영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다 해보면은 저는 울산. 울산이 또 이제 작년 우승 통해서 이제 평관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계 해보셔도 알겠지만 전면이 다 서포팅을 하는. 제가 작년에 그 전북하고 마지막 네. 라운드 경기 마지막 맞대결 마티나답 골 넣은 경기. 마티나담 골 96분 99 맞아요. 그때 놀러 갔었거든요. 중계를 하신 건 아니고. 직관했어요. 네. 저는 축구 중계 직관하면서 그런 감정과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지금도 닭살 올라오는데 와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마티다남 선수 골 넣었을 때요. 네, 저 동영상도 찍어놨었거든요. 그때 지금도 있는데 와 그거 미쳤어요 진짜. 돼지가 막 울리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경기장이 울렸어요. 와 하면서 그때 저도 뽕을 느꼈어요. 맞아요. 볼륨 마스터 볼륨이 가장 컸던 팀은 내가 겪었던 네. 것은 울산. 울산. 차용전사.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장 응원을 신나게 한다. 딱 여기까지. 신나게 한다. 흥도를. 흥겨워 보인다. 또 이게 또 사실 목소리만 큰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렇죠. 오는 사람이 목소리가 조금 그러니까 팬들의 그 층은 좀 였더라도 강원처럼 막 깽가리 깽깽깽 하면서 하는 것도 막 신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소규모 집단이 막 진짜 신명나게 하는 게 신날 수도 있는 거고 딱 봤을 때 저기 서포터석에서는 한번 나도 응원해보고 싶다. 그렇게 이제 그 정도로 신나 보인다. 이런 팀도 있잖아요. 수원. 이건 인정하는 인정합니다. 바입니다. 저도 이거 우산 돌려보고 싶어요. 저도 이번에 슈퍼매치 보면서 와 진짜 신명나게 돌린다 하게 생각했거든요. 수원이랑 대전. 근데 또 서울 얘기가 안 들어가면 또 섭섭해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좀 훈훈한 마무리를 위해서 서울이 그래도 3등 안에는 들죠. 서울은 제가 올 시즌에 평관 1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중계 갈 때마다 항상 느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밥 먹을 때도 얘기했지만 사자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거 딱 맞아요. 들리면 진짜 경기 시작.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아까도 멘트를 안 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계 방송할 때 어떤 팀의 응원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린다. 이 분위기 좀 살리고 싶다. 그러면 저 멘트 안 해요. 사실 근데 그게 뭐 어쨌든 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오디오 비는 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하시잖아요. 한국은 특히 그래요. 그죠. 그죠. 유럽이나 뭐 남미 축구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절제된 그 시간이 딱딱딱 있거든요. 맞아. 저는 그거를 좀 혼용을 시켜요. 제가 라리가를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스페인 내지 남미스러운 중계 방송 막 따라따라 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또 사운드를 비워줘야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 5월 5일이었을 거예요. 그 수원이랑 울산이랑 경기했던 거 수원이 1대0으로 이겼었는데 그때 누가 골 넣었지? 사리치가 골 넣어가지고 이겼었거든요. 그때
코로나 육성 응원 금지가 풀린 바로 다음 경기였어요. 맞아요. 네. 그 경기에서 이제 그 프렌테 트리콜러 분들이 이제 응원을 하셨는데 노래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문성 위원이랑 그때 중계 방송이었을 거예요. 한번 그냥 들어보시죠. 오. 근데 그것만으로도 진짜 엄청난 멘트네요. 네. 한번 그냥 들어보시죠. 뭐 K리그에 봄이 돌아왔네요 하면서 이제 그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오. 경기장 그 서포터 분들 딱 비춰주시는데 근데 막 응원 엄청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하면서 한 20초 정도 얘기 안 했어요. 오 그때 진짜 저도 들으면서 너무 소름이 나. 야 이거 봐 소름 봐. 다 섰어. 야. 그래서 박현일님께서 이제 감사의 그런 이제 옛날에 이런 게 아쉬웠었는데 어쨌든 이제 마무리로 슈퍼매치 스카이 스포츠로 봤다 중계진 네.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약간 네, 이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그 이제 뭐 팬들의 소리를 최대한 이제 담으시려고 노력하시잖아요. 뭐 네. 스카이 스포츠 기조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축구의 비단, K리그의 비단 이제 좋은 응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안티콜도 있고 이제 네. 뭐 나가 뒤져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네. 근데 중계하시다 그게 딱 갑자기 귀에 꽂히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게 어쨌든 사실 뭐 나가디저라 송 같은 경우에는 네. 명확하게 들리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할 땐 적어도 제가 하는 경기에서는 그 나가디저라 콜을 안 했던지 아, 그래요? 아니면은 멀리 있어서 좀 뭉개져 가지고 이제 좀 안 들렸던지 해서 그 안티콜까지는 제가 못 들었고 좀 일반적으로 들리는 건 뭐 심판 눈 떠라 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최근 뭐 슈퍼매치 같은 경우 뭐 수원 강등 콜이 가장 크게 들렸을 거고 그랬죠. 그때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덮어야 고민되실 되나. 것 같아요. 아니 덮어야가 아니라 아. 뭐 너무 명확하게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덮는다기보다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죠. 한 팬덤은 또 이게 상처를 받을 수 있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언급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것인가, 언급을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질의응답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소준이 캐스터님이 정평이 나 있는 사실 궁금한 건 100가지가 넘는데요. 네. 다음번에 저희가 이제 섭외비 두둑하게 또 불러야 소준이 되기 때문에 캐스터님의 거의 네. 뭐 질문은 아쉽지만 예. 태생부터 네. 지금까지를 다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탄생부터 그렇지. 네. 소준이 설화 그제 소준일 캐스터님 1985년 탄생설화. 그렇지. 2월 9일 사천시에서 탄생하였다. 그래서 아까 그 오프닝 말씀을 하셨는데 오프닝을 좀 정성 들여서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그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경기 이기면서 승점이 8점 차가 됐잖아요. 제 기억에. 완전 이제 네. 9분 능선을 넘었죠. 네. 8점 차가 되면서 만약에 다음 경기 포항 원정 동해안 더비에서 이기면은 네, 우승 확정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경기가 우승 확정 경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준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오프닝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울산이 우승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멘트를 쳐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한 이틀 정도 거의 날밤 까가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오프닝 같은 게 여기 폰에 있어요. 제가 작업을 해놓은 게. 보통 폰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오. 옛날 거부터 다 이렇게 거의 나와 있거든요. 에픽하이 가사장처럼 예. 타블로의 가사장 같은 느낌. 뭔지 알지? 맞아. 그래서 보자. 작년 수두룩 빽빽하네요 정말. 와. 이건 아니고. 그 고심의 흔적이 진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다 축구 그렇지. 이게 그 작년 그 동해안 더비 네. 그 36라운드였죠. 네. 36라운드 동해안 더비의 오프닝이에요, 이게. 네, 저희가 이거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오프닝인데 네. 이게 우승 멘트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 그럼 혹시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네. 우승 멘트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살짝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 마디만 그 두 네, 문단만 두 문단, 네, 짧게만. 네. 짧게 돼요, 이거? 많이 되게 많이 준비하셨네. 이거 3페이지예요, 3페이지. 그 경기 끝난 딱 그 순간 예. 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뭐 어차피 이거 못 쓰는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이제 폐기된 거니까 이제 네. 그거는.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마지막 캐스팅 올렸어요. 경기 종료됐다 치고 2021년의 한국 축구가 마침내 온전히 푸른색으로 물드는 순간 초록을 거머쥔 울산이 강철의 성에서 왕관을 쓰게 됩니다. 17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지금 2022년 K리그1의 챔피언은 울산 현대입니다. 또 이제 포항과의 라이벌 경기에서 또 확정을 짓는 거였으니까 네. 이렇게 되면. 근데 이 문구가 세상에 나왔다면 또 그 당시에 울산 현대 팬들의 심금을 또 울렸을 것 같아요. 푸른 파도는 더 이상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강철로 쌓아올린 방파제를 넘어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호랑이들의 포효가 울려 퍼집니다. 이건 이제 선수들이 막 이제 세레머니 네. 하고 막 그럴 때 네. 준비하신 멘트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17년을 기다렸으니까
울산이 이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6,000번이 넘는 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오늘 마침내 그 밤에 별 하나가 새겨집니다. 소름 돋았어요. 오. 이거를 제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2021년에 포항을 이기지 못한 게 그러니까 이거를 못 쓴 거야. 이거를. 근데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포항 팬들한테는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거를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호재 선수가 딱 동점골 넣은 순간 야이 난리다 이거 안 돼. 또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좀 뭔가 열심히 준비하신 멘트가 있는데 예.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걸 설계하면 안 된다고 하시지만 또 나름 열심히 준비하신 멘트인데 못하게 되면 좀 아쉽긴 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근데 이거를 방송을 하고 중계 방송에 연차가 쌓이면서 느끼는 거는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아 멘트 욕심 있으면 또 어그러지니까. 어그러져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멘트 아깝다고 해서 이거 억지로 쓰면은 진짜 이상해지거든요. 그죠. 예. 또 이제 그 어긋난 상황을 맞추려다 보니까 또 괜히 예, 필요 없는 예, 말도 예, 하게 예, 되고 이상해지잖아요. 이 그런 식으로 멘트가 방송하면 안 돼요. 이 멘트가 세상에 살아나올 수도 있습니다. 방금 한 거 오디오만 따서 그 당시 이제 2021년 시즌에 그 울산현대 그 통로에 그 울산현대 우승해가지고 상금 팻말이 이렇게 딱 그 현수막인가? 네. 그 있는 짤 알아? 알아. 거기에 이제 소율 개선이 목소리 그럼 입혀가지고 중계 방송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까는 그냥 읽었는데 아니면은 네. 네 뭐 편하신 대로. 하지 맙시다. 네. 어차피 뭐 지난 일인데 또 뒤에서도 뒤에서 읽어주실 저희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걸 준비했기 때문에 그럼 본격적으로 안 다뤄볼 수가 없죠. 네. 캐스터님의 이제 명언, 명 멘트, 예. 또 K리그의 꿈을 불어넣어줬던 방점을 찍었던 한번 멘트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멘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 FA컵 지난해 결승 경기였고 예. 서울과 전북 경기였는데 전북이 우승을 했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 우승한 순간의 멘트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읽어주실 수 있나요?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의 절정에서 전주성은 가장 짙은 초록색으로 남게 됩니다. 와, 근데 이 악센트가 진짜. 오. 제가 성량이 좋은 캐스터는 아니에요. 사실 샤우팅도 좀 약하고 그런데 좀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많이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었죠. 예.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의 절정에서 전주성은 가장 짙은 초록색으로 남게 됩니다. 또 이제 붉은색과 초록색이 또 보색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노리신 게 아닌가. 좀 있었죠. 이 멘트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혹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왜 이거를 그러니까 이 멘트를 왜 준비하셨는지, 그러니까 왜 이거를 그러니까 많은 걸 쓰셨다가 지우셨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왜 선택하게 되셨는지 그 많은 후보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색깔이 되게 강렬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네, 보색이니까. 예, 네. 거기다가 이제 서울의 상징 색깔이 또 붉은색이죠. 붉은색이 네. 있기도 하니까 또 가을 하면은 단풍이 붉은색이니까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의 절정에서 전주성만큼은 단풍이 들지 않고 서울의 영역이 되지 않고 전북의 영역으로 오롯이 남았다. 예. 한국에서 가장 초록색의 장소는 바로 이곳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또 이제 이 시즌부터 전북이 짙은 초록색을 썼잖아요. 예, 또 예. 그것도 뭔가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신 게 아닌가. 이게 그거다. 그 이건 약간 확대해서. 이게 수능 지문 원작자는 그런 거 아닌데라고 했는데 이제 근데 이렇게 해석해주면 고마운 거. 그 출제위원들이 이제 뒤늦게 이제 이거 네. 넣어주는 거. 근데 이것도 제가 전북 우승 버전, 서울 우승 버전을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꿈꾸던 서울의 우승 순간이. 그러면 저희 서울 방송이니까 혹시 그 멘트 한번 저희가 들어봐도 될까요? 뭐 예. 실제 중계 멘트까지 아니어도 이거 좀 김남춘 편하게. 선수 멘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 예. 그럼 여기서 바로 할까요? 네, 좀 그러니까 목소리 무리 안 가시는 선에서. 목소리 전혀 무리는 가지 않고요. 자, 네, 봅시다. 뭐 서울이 예. 뭐 갑자기 뭐 경기 세골 끝났습니다. 몰아쳐서. 예. 서울의 남쪽에서 아련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2022년 FA컵의 주인공, 올해 한국 클럽 축구의 챔피언 FC 서울입니다. 지난 18번의 도전에서 전북을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서울. 19번째 도전 끝에 전주성의 성벽에 검붉은 깃발을 꽂았습니다. 6년 전 숙적 수원과의 결승전에서 아쉽게 무릎 꿇었던 FC 서울. 6년이 지난 지금 FC 서울이 가을의 절정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영원한 봄을 맞이합니다. 1998년과 2015년에 이어서 올해 2022년 통산 세 번째 FA컵 우승을 차지하는 FC 서울. 이 우승은 서울의 영원한 춘디치 김남춘 선수와 함께하는 우승입니다. 뭐 등등등. 와, 근데 들으면서 살짝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저는 살짝 상상까지 됐어요. 그 만약에 그 그림이 내가 만약에 서울이 좀 우승했으면 떠오르시죠? 예. 어땠을까가 좀 머릿속으로 그려질 그러면서 정도로. 이제 마지막 풀타임 멘트도 이어서 치려고 했었고,
사실 그때 현장에 저는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진짜 그때 경기 끝나자마자 진짜 엄청 펑펑 울었단 말이에요. 네. 그 어쨌든 좀 정리를 하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간 상태긴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의 소중한 선수였던 선수의 이제 계약 기간 마지막 경기고 또 그거를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속 시원하게 털어내지 못하는 나에 대한 조금 좀 원망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막 지금도 좀 약간 그러시네요. 펑펑 울었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또 그때 또 감정도 생각나고 네. 이거를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또 생각도 남고 아쉬움도 좀 남고. 또 아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승패는 이미 났었고 뭐 전북의 우승, 서울의 우승 뭐 어떤 팀이 우승하든 다 자격이 있는 대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서울이 우승을 하고 그 대회가 끝이 났으면 아무래도 이런 멘트들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을 테니 네. 뭐 서울 팬분들께는 제가 조금 더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었겠죠. 이미 근데 뭐 서울이 못한 거니까요 경기는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건 승강 플레이오프구나. 맨 뒤에 있어. 그건 이제 빌드업하고 마지막에 네. 까비. 네. 내가 순서를 좀 신경 쓰지 그랬어. 서울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할 줄 알았지. 잠깐 갔다 올까? 갔다 오시죠. 네. 갔다 오시죠 그러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또, 유명한 멘트죠 이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우승한 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실 맞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서울 팬분들이 또 소준일 캐스터님을 이제 되게 좋아하고 또 기억하게 된 이유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멘트를 하면서 서울 팬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좀 저도 이제 이 멘트를 집에 가는 길에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직관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정말 진짜 감사드리는 마음도 컸었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좋아하는 캐스터님이시 또 이런 한번 언급해 주시니까 또 네. 감개가 무량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보통 준우승 시상식의 그렇게 캐스터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순간 아니잖아요 비교적으로 뭐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고 뭐 아쉬운 결과다 뭐 네. 그런 식으로 좀 되게 무미건조한 통상적인 멘트를 하기 마련인데 사실 그것까지 되게 신경을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날 결승전은 전북이 이기든 서울이 이기든 그 스토리는 김남춘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맞죠? 네. 예, 그 다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날 새벽에 이태원에서 너무 큰 일이 발생을 맞아요. 했었고 그래서 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날에 우승팀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우승을 하지 못한 팀의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멘트가 뭐가 있을까?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되게 많이 좀 고민을 했었는데 김남춘 선수를 또 뺄 수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김남춘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아까도 들려드렸던 그런 우승콜을 준비를 했었고 준우승을 했을 때는 또 이렇게 멘트를 해야겠다 하고 정해는 놨었는데 막상 이제 시상대에 올라오기 전까지 이 멘트를 내가 할까? 해도 되나? 엄청 망설였었어요, 진짜. 괜히 얘기했다가 좀 상처를 드릴 수 있으니까 말하지 아니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까봐 좀 고민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서울 팬들께서 서울 원정 팬들께서 이제 좀 그렇게 허탈한 표정을 지으시고 시상 때 또 기성용 선수 막 고개 이렇게 푹 숙이고 있고 그런 걸 보니까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에이씨 하자 하면서 그냥 탁 뱉은 거예요. 저 멘트를 오늘 경기 서울의 선수단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진짜 저 특히 그 마지막 풀타임을 소화했다는 게 정말 맞아요. 좀 터치가 되는 멘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저걸 보면서 진짜 그때 또 이제 버스에서 또 울컥했었는데 그걸 소식을 들으면서 2016년도 이제 그 우리가 우승할 때 김남준 선수가 이제 그 전주성에서 또 그 김신욱 선수를 막으면서 또 그날 또 활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저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이제 오버랩 되면서 또 이제 이제 진짜 계약 기간이 끝났구나 하는 그 감정이 또 한번 이렇게 또 복받쳐 올라오면서 또 또 감동과 또 아쉬움과 또 여러 그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양가 감정도 아니라 진짜 다방면에서 몰려오는 역동과 감동이죠, 말 그대로. 그렇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 가을의 한복판에서 서울의 봄을 얘기한다는 게 진짜 큰 낭만이잖아요. 하고요. 그 멘트를 하는 순간을 저도 머리에 그렸었거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었고 서울의 봄을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해서 좀 많이 아쉬웠었어요, 저도. 그래서 다음 언젠가는 뭐 상암에 진짜로 봄이 찾아왔을 때
서울 팬들에게 다시 한번 좀 위로를 드리고 진짜로 그때는 웃을 수 있는 멘트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예. 안익수 감독님에게 달렸네요. 네. 감독님 잘 해주십시오. 15점 차만 좀 뒤집어 주시면 그래서 좀 서울 팬들이 이제 방송 보면서 감사드린다고. 예. 저야말로 뭐 진짜 고민 많이 했던 멘트였었는데 다들 위로를 받으셨다고 메시지를 좀 많이 그때 보내주셨어요. 진짜 뭐 수십 개가 메시지가 답지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답장을 드렸었는데 감사하죠. 저 같은 방송쟁이가 뭐라고 그냥 뭐 멘트 하나 둘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뭐 한 시즌을 위로받았다, 뭐 오늘 힘들었던 걸 위로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야말로 너무 감사했죠 그때. 진짜 마침표가 정말 제대로 마무리된 느낌이었어요. 예. 어쨌든 성적 자체는 좀 미완이었는데 어쨌든 뭔가 스토리적으로는 마침표를 찍은 진짜 좋은 한 편의 그런 희로애락을 다 담을 수 있는 그 한 시즌의 소설, 그러니까 축구가 한 시즌 소설이라고 하면 네. 진짜 그 FIN이라고 하잖아요, 핀이라 하잖아요. 그게 진짜 제대로 딱 적힌 느낌. 그래서 좋았어요. 작년 시즌은 그래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상해 뭐 중간에 너무 힘들긴 했었는데. 그러면 다시 뽕 차는 멘트들. 승강 플레이오프로 넘어가 볼까요? 이겁니다. 이게 거의 김남준 선수 멘트와 거의 비슷한 게 유명한. 네. 많은 대전 팬들의 심금을 울렸던. 예. 위에 거는 마사 선수 생각하면서 네, 그걸 많이 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썼던 거고 자주색이 좀 많이 흐려졌잖아요. 그죠? 대전 하나 시티즌이 되면서 이제 초록색, 민트색이라고 합니까? 저 색깔이 이제 들어와서 두 색깔이 하나가 됐는데 그래도 응원가 응원 문구를 들으면서 굳이 DCFC라고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죠? DCFC 그러니까 대전 시티즌 시절을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신 거니까 그 자주색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K리그 1에 있을 때 K리그 클래식에 있었을 때의 색깔은 자주색이었으니까 그 색깔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저 패배자라는 게 마사 선수가 저는 뭐 패배자라고 네, 생각했을 그거를 예. 어쨌든 다시 리마인드 하신 목숨 거고. 걸고 네. 합니다. 합시다 이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승격을 이제 그 인생 걸고 합시다. 네. 딱 네 인생을- 줄이잖아요. 인생을 건 도전을 마침표를 찍었다 이거죠. 또 이제 대전이 또 8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동받은 대전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 팬들은 자기 팀의 컬러, 그러니까 진짜 그 뭐 전술적인 색채가 아니라 진짜 내가 입고 있는 옷, 그 색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갖는데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마지막 퍼즐은 자주색으로 물듭니다라는 그 멘트가 이제 그 대전 팬들의 그 또 가려운 부분을 살짝 아쉬웠던 그 이제 하나은행으로 이제 스폰서가 이제 그러니까 기업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구단의 구단주가 바뀌면서 근데 그 자주색에 대한 그 열망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딱 해소해주는 그런 멘트가 아니었었나. 네, 하나은행의 색깔은 사실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죠. 대전하면 이제 저 색깔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니까. 근본이 색이니까. 네, 근데 자주색은 점점점 잊혀져가는 색깔이니까 그냥 흘려보내긴 싫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정체성으로 계속 남아 있는 음. 색깔이니까. 네, 그래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이 갑자기 그거 생각하니까 또 어디서 그런 글을 봤었는데 캐스터님의 그 해설이 좋은 이유가 다른 뭐 해설이나 캐스터 분들은 이제 뭐 서울 서포터즈 아니면 뭐 수원 서포터즈 아니면 뭐 이제 뭐 울산 서포터즈 이렇게 얘기하는데 캐스터님은 이제 서울의 수호신이 네. 프렌트 트리콜로가 수원의 프렌트 트리콜로가 아니면 울산의 청용 전사가 이런 식으로 서포터즈들 네임을 다 말해주셔서 좋다고. 그것도 사실 뭐 다 똑같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저녁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전했겠죠. 아저씨 축하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준환 씨 축하해요 아, 라고 그렇죠. 하는 게 훨씬 더 기분 좋잖아요. 예. 호칭을 이름이 정확하게. 있는데 이름을 불러드려야죠. 근데 좀 그 고민되는 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강철 전사가 있고 또 아. 레반떼라든지 다른 소모임들 뭐 토르치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제 하나 연합체가 없는 그러니까 상태니까. 뭐 수원이든 뭐 서울이든 이런 구단들은 연합체가 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큰 연합체를 그냥 불러들이면 되는데 그게 정리가 잘 안 됐다거나 하면은 조금 이건 좀 어렵다 하는 그런 것들은 있죠. 그래도 있는 팀의 이름을 불러줄 때 네. 마치 김춘산 씨인데 꽃가 같은. 그러니까 괜히 12번째 선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디테일이 진짜 정말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팬들이 정말 중계를 들으면서도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느끼잖아요. 네. 아니 우리 팀의 서포터즈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시는 막 이렇게. 뭐 말로만 서포터들 뭐 팬들의 성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팬들의 성원이 있어서 이길 수 있었으면 그 팬들의 이름을 불러줘야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가르침을 받아가는 하루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다음 멘트 한번 둘러볼까요? 근데 오늘 정말 머리가 많이 댕하고 울리는 것 같아요. 술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맥주 한 잔. 다음 멘트 한번 볼까요? 이거 아까 얘기한 네, 내용이죠. 네, 네, 이거는 오프닝이었는데 이게 그 현대가 더비 10월 8일 날 그때 이제 울산이 이기고 나서 그 스카이 스포츠의 엔딩곡이 초록을 거머쥔 우리 그거였어요. 그거를 보고 저는 원래 몰랐던 노래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거를 좀 이용을 해서 오프닝을 한번 짜봐야겠다 해서 초록을 거머쥐면서 가장 큰 고비를 넘어서게 된 울산. 저거를 썼어요. 그리고 뭐 또 운명처럼 라이벌 라이벌 운명이니까. 그리고 또 강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검붉은 강철의 심장부라고 제가 스틸리아드를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이제 자력 우승이 걸린 경기였으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서 왕좌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진짜 딱 정석 같아요 이 오프닝이. 그러니까 스토리의 정석이지. 예. 그러니까 이거를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 팬들도 있을 거고 아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정말 맛깔나는 거고. 그지? 설명을 들었을 때는 더 뽕차고. 그지. 그리고 이제 울산한테도 되게 리스펙하는 멘트가 들어가 있고 검붉은 강철의 심장부 하면 그 포항 스틸리아드가 정말 그 이름도 그 스틸리아드인데 그러니까요. 강철의 심장부라는 그 표현 자체가 포항 팬들이 들을 때도 우리 스틸리아드가 강철의 심장부 그 팬들이 있는 그 곳이 그 강철의 심장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닿으니까 딱 들으면서도 되게 기분이 딱 좋아지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동어 반복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기는 울산의 우승 확정 여부가 굉장히 주목이 깔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울산한테 좀 많이 치우칠 수 있는데 그 울산의 우승을 막아설 수 있는 건 너희 포항뿐이다. 너희 맞아, 강철 맞아. 검붉은 강철뿐이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우리가 포항이니까 이런 좀 벅차오름을 좀 주는 것 같아요 포항 이건 팬들한테. 진짜 오프닝으로서 그 딱 정확하게 5대5 비율이 딱 맞닿아가지고 그 양팀 팬들한테도 뭔가 이 멘트를 들었을 때 불타오르게 하는. 그러니까 딱 그 말씀이에요. 오프닝 듣고 나서 양팀 팬들이 서로의 가슴에 좀 불을 지를 수 있게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는 성공한 오프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성공이죠 이거. 또 진짜 멋있어서 기억에 남았었던 멘트고. 이제 다음 멘트입니다. 오늘 이번 연도 이번 시즌이죠. 현대가 더비 오프닝. 요것도 이제 또 많은 화제가 됐었었는데요. 올해 전북의 봄은 유달리 차가웠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여름의 입구에서 녹색 엔진은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제왕의 걸음으로 도착한 울산 호랑이들이 오늘 전주성의 성문을 두드립니다. 이것도 5대5 비율 정확히 5대5 맞췄죠. 비율 정확하게 오프닝 멘트로. 이거 사실 울산 하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올 초에 그 울산이랑 서울이랑 시즌 초반에 한번 붙었잖아요. 3라운드였습니까? 그때 비 왔을 때. 그때도 오프닝을 저런 식으로 하나 썼었어요. 그러니까 상암의 봄, 서울의 봄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서울이 시즌 초반에 출발이 되게 좋았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쯤 돼서 상암의 봄을 한번 얘기를 해도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오프닝을 한번 짰었는데 그것도 남아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지는 못한 멘트였었던 거죠. 나왔는데 빛을 보지 못한 멘트죠. 여기 있네요. 이겁니다. 와, 서울에는 아침부터 앞에서부터 읽으면 될까요? 예. 서울에는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내내 얼어 있었던 상암에도 이 비와 함께 봄은 다시 오고 있는 걸까요? 지난해 왕관을 썼던 울산 호랑이들이 상암에서 지금 서울의 계절을 묻습니다. 서울의 계절을 묻습니다. 진짜 니네가 봄 맞냐? 이거. 또 서울한테 울산이 또 굉장히 큰 고비니까. 너네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시험해 줄게. 약간 이런 멘트잖아요. 또 그 실험은 최철원이 정확히 해줬죠. 너네 아직 겨울이야 이러면서. 차가워. 차가운 거 보니까 수능 보는 겨울인 것 같다. 여기 너무 추웠어. 불수능급 킬링 지문. 나 그거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날. 꼬을 데가 없어서 거기서 꼬아버리는. 그래서 상암에서 지금 서울의 계절을 묻는다라는 그 표현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상암에 봄이 진짜 왔을까? 이런 거. 요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어떤? 근데 이건 되게 정석적이라서 뭔가. 저거요? 네.
저거는 딱히 뭐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건 없고요. 많은 함축이 들어있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정석적으로 딱 그냥,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진짜 전북의 봄이 그 좀 어려웠잖아요. 감독도 교체가 되고 뭐 그런 시기에 있었는데 어느새 이제 그 봄이 지나가고 감독도 바뀌었고 한데 이 다가온 여름의 입구에서 그러니까 여름이 이제 막 시작이 되려는 상황에서 다시금 이 녹색이 힘을 낼 수 있을까? 근데 네. 녹색 엔진 그 못 텄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녹색 목욕이. 엔진이 다시 한번 시동을 걸 수 있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울산은 챔피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왕의 걸음으로 와서 전주성의 성문을 두들긴다. 나와라 니네. 이렇게 오프닝을 짰어요 그때. 멘트가 너무 맛있어요. 이건 정민규 뭔 소리나? 자 사진 지금 봤어. 관제탑, 예. 쌍관제탑.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멘트 한번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둘러보실까? 마지막 멘트. 이게 또 얼마 전 가장 최근이죠. 가장 최근 지난주 슈퍼매치 멘트인데요. 예. 네. 이거는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캐스터님? 저게 흩어지는이 아니라 짙어지는이었을 겁니다. 그래요. 제가 이게 예. 들으면서 써가지고 예, 이게 이게 봅시다. 그 미군 부대 있어가지고 한국말 한국말 듣는 게 잘 안 돼요. 에헤이, 코리안 그렇죠. 리스닝이 잘. 이게 봅시다. 이것도 사실 버전이 되게 많아요. 이제 수원에 대한 얘기도 있고, 네. 예, 수원과 서울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오프닝이 버전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네요. 빼곡하네요. 또 맨 위에 뭐 골든 타임 드립부터 진짜.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일 마지막 걸로 아마 했을 겁니다. 이거네요. 짙어지는 그림자 속에 푸른색 믿음들이 또 한 번 빅보드에 뭉쳤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시즌의 절반뿐. 그 절반의 반환점을 도는 오늘 이 순간 최대 숙적 서울이 바로 이곳에 왔음을 알립니다. 이 멘트가 저희 아까 식사하면서 네. 이제 비하인드를 좀 먼저 들어봤는데 이건 진짜 하나의 시로 평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흩어지는 그림자는 이제 뭘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짙어지는, 짙어지는 그림자가 근데 흩어지는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게 이게 수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이게 그 아문이 들이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빅버드에, 암흑 기운. 좀 어두운 기운. 그러니까 좀 진짜로 이러다간 강등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들이 좀 커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매 현황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19,000명이 넘죠. 저는 솔직히 이 정도로 성적이 안 나오면 10,000명 안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직전 라운드에 7,000명 오기도 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보니까 뭐 거의 2만 명 가까이 올 맞아요. 기세더라고요. 그래서 푸른색 믿음들은 그러니까 블루윙스니까 네. 푸른색 믿음들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집이 됐다. 또 수원이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팬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푸른색 믿음들이 빅버드에 뭉쳤다라는 얘기를 했고 대신에 이제 딱 절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골든 타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반환점을 이번 라운드에 딱 도는데 하필이면 서울이 온 거예요. 네. 서울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도착, 똑같은 말도 서울 뭐 지금 이 순간 최대 수적 서울이 바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거보다 도착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미묘한 차이지만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좀 그 벅차오림 다른 것 같아요. 그 서울이 왔다. 수원 나와라. 서울 진궁 그 사자우. 사자우. 네. 크게 외쳐라. 서울이 왔다. 이거 제가 사자후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사자후의 그 문구를 좀 살리고 싶었어요 저는. 도착했음을 알린다는 거에서 네, 서울이 왔다. 제가 도착했음을 알렸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 서울이 바로 이곳에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멘트를 쓸 때는 그냥 그 서울이 왔다를 최대한 살려보고 싶었어요.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너가 말한 것처럼 준하이가 말한 것처럼 진짜 시간네요.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제 놓고 했잖아요. 어. 그 한 구절의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은 시즌의 절반뿐. 그 반환점을 도는 이 순간 이 배합도 되게 적절한 것 같고 그 오프닝 음악 있잖아요. 그 네. K리그 오프닝 음악 소재 그거랑 캐스터님 되게 잘 섞여가지고 멘트 모음들이 마음을 열어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망님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 멘트랑 되게 잘 섞여가지고 그 오프닝이 되게 제가 여러 번 돌려들으면서 했는데 되게 사운드적으로 되게 잘 나왔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저의 멘트도 그렇고 서포터 분들께서 내뱉는 그런 응원가들, 함성들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사실 경기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동료 캐스터들이라든지 다른 방송들의 모니터링을 엄청 세세하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오히려 해외 중계 방송을 많이 보거든요. 특히나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권들, 뭐 스페인어라든지 뭐 러시아어라든지 아랍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듣는데 저는 그런 거를 들으면서 느끼고자 하는 건 딱 그거예요. 내가 얘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데 근데 얘네들 멘트를 들으니까 소름이 돋아. 그 특정 상황에 맞아. 그러니까 그 톤과 매너와 발성 같은 것들이 내가 정확하게 이 경기의 스토리라든지 뭐 부가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걸 모르더라도 와 이 경기 진짜 재밌다, 이 쩐다 하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진짜 좋은 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운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 또 현장과의 배합. 그렇죠. 네. 그래서 저의 그 오프닝 멘트 같은 것들도 그런 어떤 좀 정확한 스토리를 모르시더라도 물론 스토리를 알면 더 재밌겠지만 스토리를 모르시더라도 최대한 좀 뽕차오를 수 있게 최대한 좀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면은 뭐 오프닝도 그렇고 중계도 그렇고 제가 좋지 오늘 않나. 방송 시작하기 전에 K리그의 목소리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음유시인, K리그의 타블로. K리그의 래퍼. 약간 래퍼들도 가사도 중요하지만 사운드적인 거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아 진짜 중요해요. 어. 그래서 저는 스카이 스포츠가 중계 방송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사운드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그 현장감 아니면은 어떻게 그 현장의 소리를 방에 있는 팬들에게 닿게 할 것인가. 네. 그런 것도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내가 보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함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죠, 거고 그죠. 그거를 넘어서 내가 저기에 가야겠다라는 네. 마음을 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진짜 진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죠. 저기 뭐 키슬링님께서 중계에 진심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진심이 아니면은 안 돼요. 이게 대충대충 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좀 대충대충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여튼 지금만큼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던 시간들도 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 어깨가 무거워지고 네. 예, 그런 것들을 느껴요.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예. 사실 어려워요. 이게 한 시즌에 해야 되는 경기가 저 캐스터로서 이제 중계 방송을 해야 되는 경기가 거의 한 50경기 정도 되는데 매 경기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고 매 경기 주목도가 높은 게 아니니까 이거를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경기들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평범한 경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즌이 기니까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100%의 에너지 레벨을 시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다 유지는 못 하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퍼지기 마련이죠. 저희도 마찬가지라서 힘을 빡 줄 때랑 약간 좀 쉬어갈 때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놔버리면 그죠. 진짜 무미건조해지니까 어느 정도의 텐션은 이제 유지를 해줘야지. 예. 갑자기 다음 경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원이나 제주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많은 팬분들이 또 이제 오프닝 멘트를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역동과 감독의 K리그 뭐 20몇 라운드 강원과 제주 경기 지금 시작하기 이렇게 하면 뭔가 뭐 팬들도 뭐야 안 다뤄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왜 있으니까 우리는 또 안 해주지? 약간 이럴 수 비행기 있으니까. 팀이랑 무시하나 이러면서 이럴 수 있으니까. 또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슈퍼매치나 현대가 더비나 뭐 동해안 더비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제가 굳이 의미 부여를 안 해도 네, 팬들이 다 알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굳이 의미 부여를 조금 더 해드려야 경기의 재미가 더해지는 그죠. 상황들이 아까 말씀하신 있거든요. 플레이팅. 예. 그런 때가 사실은 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게 멘트들 한번 싹 둘러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그 끝이야. 메모장 아까 살짝 봤는데 네. 골든 타임은 제가 보기엔 요 몇 경기 후에 쓰시지 않을까. 수원 경기가 뭐 배정이 되신다면 수원 경기를 제가 만약 하게 되시면 여름 때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골든 타임 어쨌든 수원의 지금 상황과는 정확히 들어맞는 상황이니까 또 그때 중계석에서 또 예. 들게 되지 않을까. 수원이 어떻게 돼 있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준이 캐스터님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해봤고요. 근데 저 좀 궁금한 게 딱 네. 하나 방안 생겼어요. 약간 그런 멘트를 생각할 때 어쨌든 내가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요거를 이제 집필을 하시는지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할 일이 있으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 거를 갑자기 알몸으로 막 뛰쳐나가가지고 막 메모장에다가 쓸 수도 있는 거고 굳이 그 알몸이 궁금하지 않은데?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버스에서 후드 뒤집었어요. 어. 이제 그 에미넴처럼 이제. 저는 그냥 집에서 혼자 누워서 해요. 침대에 누워서. 네. 거기가 이제 작업 공간인 거죠. 뭐 내 마음이 따지자면 편해지는. 그런 거죠. 좀 조용한 데서 해야 되는 편이에요. 뭐 음악은 따로 안 틀고 가시나요? 뭐 그 노동요는 없습니다. 그 예술 작업하듯이. 그렇진 않아요. 그냥 좀 조용한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제가 새벽 시간대 잠을 잘 안 자니까 새벽 시간대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출장 가는 길에는 제가 대중교통을 많이 타니까 지방 출장 같은 경우는 뭐 기차 타고 막 이렇게 가니까
그 기차 안에서 조금 더 손보기도 하고. 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궁금했어요. 네.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지. 그래서 순간순간 뭐 지나가는 표현이라든지 단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 메모장 켜가지고 적어놓고 나중에 또 살 좀 더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캐스터님과 함께 이제 멘트와 그리고 손윤희 캐스터님의 뭐 양력 아니면은 또 직업관. 직업관 캐스터란 어떤 직업인가 약간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봤고요.